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북한에 백신 등 의약품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도적인 지원은 미사일 도발 같은 정치 상황과 별개라는 건데 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조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뜻은 북측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았고 지원 물품이나 방식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단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든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이 같은 방역 지원 의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 조선신보는 오늘 방역 강화에 필요한 수단이 충분히 갖춰지고 독자 방역 체계가 완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로도 볼 수 있다면서도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황을 보면서 북한의 의도가 뭔지 인도적 현안을 따로 조치해야 하는지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핵실험 등의 도발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선 핵실험 준비는 돼 있는 것 같고 북측 지도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ем입니다. 한편 북한이 어제 처음으로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공식 인정한 데 이어서 오늘은 발열자들 가운데 확진자를 포함해 6명이 사망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어제 하루 18,000명 등 지금까지 35만 명의 발열자가 나왔다고도 전했습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국가 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어제 하루 북한 전역에서 18,000여 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했고 6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사망자 가운데 1명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인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 확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까지 짧은 기간에 35만여 명의 발열자가 나왔고 그 가운데 16만 2,200여 명이 완치됐다고도 밝혔습니다. 현재 18만 7,800여 명이 격리 및 치료를 받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파 확산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세워놓은 방역 체계에도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전국의 모든 도시 군들이 자기 지역을 봉쇄하고 사업 단위, 생산 단위, 거주 단위별로 격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공식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이행하겠다면서 전국을 철저히 봉쇄하고 각 사업 생활 단위별 분리 지침을 하달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한미 안보사령탑이 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규탄 입장을 밝혔으며 북한 내 코로나19 환자 지원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국제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사흘 전 임명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백악관은 두 사람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오는 20일 방한 관련 논의를 가졌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이 새로운 한미동맹을 부각할 기회가 될 거라는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도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사흘 만에 이어진 북한의 군사행동에 한미가 함께 긴밀히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려 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즉각적 위협은 아니지만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이 안보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계획이 없다면서도 취약한 북한을 인도적으로 돕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백신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북한을 적극 도울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 도발과는 별개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는데 한미 양국이 뜻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에 70억 달러에 이르는 미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 현지 매체인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도 현대차와 조지아주 정부가 오는 20일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 설립 계획을 동시에 발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미국 주정부와 전기차 공장 설립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규모나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처장, 청장 인선도 추가 발표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취임 뒤 첫 대외 행보로 거시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는 바로 우리 국민의 삶 그리고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새 정부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또 민간 전문가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안보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공급망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는데 대통령 주재 회의에 한은 총재가 참석한 건 2년 2개월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첫 현장 행보를 거시금융회의로 택한 건 경제와 민생 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처장과 청장, 차관 등 21명의 인선도 추가 발표했습니다.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엔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이, 법제처장에는 윤 대통령 관련 소송 업무를 맡았던 이완규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새 정부 첫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내정됐고 법무부 차관에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때 4차장 검사를 맡았던 이노궁 변호사가 발탁됐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후 윤 대통령이 국회에 한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9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야 대치 속에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정부가 늘어나는 해외여행 수요를 고려해 국제선 운항 횟수를 늘리고 입국 전후에 받는 검사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오늘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2,4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보단 줄었지만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는 2,300여 명 늘어난 것입니다.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주재한 중대본회의에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만 6천여 명으로 전주보다 12.7% 감소하였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일째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역 상황이 개선됐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국제선 운항 횟수를 주 230편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주 532회였던 국제선 운항 횟수가 다음 달 주 762회로 늘어납니다. 입국 검사도 간소화됩니다. PCR 결과로만 인정됐던 입국 전 코로나 검사는 23일부터는 신속항원 검사로도 가능합니다. 검사 횟수 역시 다음 달부터는 입국 전후 2번만 받으면 됩니다. 특히 입국 후 검사는 입국 3일 안에만 하면 됩니다. 만 12세 이상 17세 이하 입국자의 접종 완료 기준도 2차 접종을 마친 후 14일이 지난 경우로 변경됩니다.
접종 완료 보호자와 함께 입국하는 어린이에 대한 격리 면제 기준도 만 12세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최근 4주간 사망자의 20에서 30%가 발생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환기시설 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종사자에 대한 감염 예방 교육과 인력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먹는 치료제는 100만 명분을 추가 확보하고 처방 대상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 금액과 사망 위로금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극적 이정표를 남겼다고 말하고 정부기관의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에 내걸린 국기가 개항대 중간까지 내려옵니다. 전 세계 미국 정부기관에 조기를 개항하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긴 데 따른 추모의 뜻이 담겼습니다. We mark a tragic milestone here in the United States. 1 million COVID deaths, 1 million empty chairs around the family dinner table. Each irreplaceable losses. 미국은 별도로 주요 7개국 G7 의장국 독일 등과 함께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 정상회의도 개최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백신 공급의 편차와 잇따른 변이 확산 등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이 여전하다는 인식과 함께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Every day more people are dying. Current outbreaks and new variants of concern show the risk of prolonging the pandemic even further. 윤석열 대통령 역시 화상 연설을 통해 백신이 절실한 국가들에게 충분한 공급과 안전하고 빠른 접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백신 개발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를 추가 기여하는 등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나가고 그것이 인류의 번영을 위한 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겠습니다. 각국이 힘을 합쳐 백신과 치료제 접근성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다짐이 벌써 620만 명을 훌쩍 넘긴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증가세를 얼마나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가상화폐 루나와 UST 가격이 99%까지 급락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BTC 마켓에서 1루나 가격은 약 1원으로 지난 6일 약 8만 4천 원이던 것이 99% 이상 하락했습니다.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거래소들은 루나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입출금을 중단했습니다. 루나와 UST는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발행하는 한국산 가상화폐로 UST는 코인 한 개당 가치가 1달러와 연동됩니다. KG그룹 파빌리온 P 컨소시엄이 쌍용 자동차의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선정됐습니다. 서울 회생법원은 KG그룹과 쌍방울그룹, ELBNT 등 세 곳의 조건부 인수 제안서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늘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쌍용차는 오는 10월 15일까지 회생 절차를 마무리해야 파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매각 공고를 내 본 입찰을 진행하고 최종 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1분기 7조 7,86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6조 4,64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했지만 순손실이 5조 9,259억 원으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 등이 크게 상승하면서 연료비가 92.8% 증가하고 전력 구입비도 111.7% 급등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인 미용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한인 여성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용의자는 흑인 남성으로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아시아인 증오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11일 오후 2시 20분쯤 미국 텍사스 댈러스의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총기로 무장한 흑인 남성은 미용실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총기를 난사했고 현장에 있던 미용실 주인과 직원,
손님 등 한인 여성 3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It was just a random person that showed up and fired the gun. They were, panicked that time.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젓갈색 미니밴을 탄 흑인 남성이 길가에 차를 세운 뒤 미용실로 침입해 소리를 지르고 총기를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피해를 입은 3명은 즉각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목숨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e entered the business and then began shooting multiple rounds, injuring the victims. Suspect then left the business, entered into what we believe to be a dark-colored minivan-type vehicle, and then drove away. 경찰은 이번 사건이 아시아인을 노린 증오 범죄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강도살인과 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그제 새벽 6시쯤 서울 구로구 한 공원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는 B씨의 바지 등을 뒤져 현금과 소지품을 가져가고 도주하던 중 공원 인근에서 80대 남성 C씨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핀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는 군사 조치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기수 특파원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948년 이후 74년 동안 유지해온 핀란드의 군사적 중립국 정책을 포기하게 만든 겁니다. We would like to maximize our security in way or another while thinking membership in NATO.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올해 안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군사적 중립국인 핀란드 옆나라 스웨덴도 조만간 나토 가입을 선언할 계획입니다. 나토에 동진에 맞선 자위적 행동이라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오히려 나토의 동진을 부추긴 셈입니다.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에 위협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Уже неоднократно говорили, что расширение НАТО и приближение во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альянса к нашим границам не делает мир, а главное наш евразийский континент. 한편 러시아는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등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의 독일 법인과 그 자회사들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가 현실이 됐지만 러시아를 대체할 가스 공급자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유엔이 러시아의 전쟁 범죄 의혹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합니다. 중국의 반대와 12개국의 기권에도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유엔은 우크라이나에 조사단을 파견해 러시아군의 범죄 의혹을 심층 조사하게 됩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유엔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 범죄 의혹을 공식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산하기구 유엔 인권이사회는 현지 시각 12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특별회의를 열고 47개 이사국의 표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3 votos a favor, 2 votos en contra, 12 votos en abstención. Por lo tanto, el proyecto de resolución A/HRC/S34L1 en su versión oralmente revisada queda adoptado. 중국과 에리트레아 등 2개 나라는 반대했고 인도와 파키스탄 등 12개 나라가 기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부차와 체르니유 등지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전범 의혹을 조사하자는 결의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The irrefutable evidence of gross and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as well as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in the course of the Russian aggression against Ukraine,
are building up with every minute of this war. 이번 결의안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크라이나에 조사단을 파견해 러시아군의 각종 인권 침해 범죄 의혹을 심층 조사하게 됩니다. 올 9월 중간 보고를 거쳐 내년 3월에는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러시아의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러시아 측은 불참했습니다. 다만 주 제네바 유엔기구 러시아 대사는 표결 전 성명을 통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악마화하기 위해 또 다른 정치 이벤트를 조직했다며 관련 의혹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유엔은 지난달 7일 총회 표결을 통해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시켰고 러시아는 직후 이사회를 탈퇴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유엔 산하기구 첫 퇴출이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의 60%가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연령대보다 감염률이 2배 가까이 높은데요. 어린이들은 복통이나 염증 등 후유증 증상이 다소 다를 수 있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홍하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이틀 연속 3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772만여 명, 국민 3명 중 1명꼴로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자 거리 두기는 해제됐습니다. 밤 늦게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해도 마스크를 벗고 거리를 활보해도 괜찮지만 마냥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오미크론이 다양하게 변이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내외 상관없이 마스크를 계속 쓰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은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또 다들 쓰고 있는데 또 저만 벗는 것도 좀 그렇고 다들 그러니까 저만 빼고 다 마스크 벗을 때까지는 조금 눈치 보다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뭐 사람 많이 가는 데 가가지고는 어떤 뭐 예방 효과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죠.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은 특히 조심하는데요. 오미크론에 걸렸을 때 중증으로 악화될 확률은 약 0.3%, 어린이의 경우엔 중증 화율이 훨씬 더 낮습니다. 하지만 한 번 걸리면 후유증이 길고 증상도 다양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달 초 코로나19에 걸렸던 만 3살, 5살 남매. 한 달이 넘도록 기침이 잦아들지 않아 결국 입원했습니다. 이건 호흡이 빠르다 할 정도로 거칠게 짧게 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녁에. 그리고 기침도 아주 콩콩 집이 울릴 정도로 크게 해가지고요. 누나보다 기침이 심했던 동생은 천식이 발견됐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큰애는 이제 커서 그러는데 우리 아이는 클 때까지 봐야 될 거예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로 처음 유입된 건 지난해 12월인데요. 어린이 확진자 수는 올 초 등교 확대를 계기로 갑자기 확 늘었습니다. 소아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당국은 3월 말 5살에서 11살 어린이에 대해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성인 3분의 1 용량의 화이자 백신을 맞는데요. 아직까지 접종률은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만 5살에서 11살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0만 명에 육박합니다. 10명 중 6명이 걸린 건데 전체 연령대보다 감염률이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소아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늘면서 후유증 전담 클리닉에도 어린이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병원의 클리닉에는 많게는 하루 10명씩 어린이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떤 증상을 호소하나 봤더니 콧물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 대부분이었지만 성인과 달리 복통, 설사 등 위장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감염 뒤에 만성 기침이나 전신 염증이 나타나기도 한다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표현을 하는 불편함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부모님이 잘 모르고 천식 악화라든지 뭐 전신 염증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살펴봐 주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온몸의 염증 반응으로 장기 기능이 손상되는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지금까지 질병관리청에 37건이 보고됐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더욱 강해질 걸로 예상되자 방역당국은 확진된 사람들도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1, 2차 접종은 확진일 3주 뒤에, 3, 4차 추가 접종은
확진 3개월 뒤에 맞도록 기준을 내놨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확진됐을 경우 장기적인 건강과 신체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후유증에 대한 면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우리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나란히 상승세로 마감한 금요일장이었습니다. 국내 주요 지수는 최근 큰 폭의 조정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며 전일 대비 2%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4.16포인트 오른 2604.24에, 코스닥은 19.42포인트 추가한 853.08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물가 상승 우려가 지속됐으나 장 후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도 9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개장했고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과 외국인이 큰 폭의 매수로 전환해 장중 내내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대부분 종목이 오름세를 기록한 가운데 전날 미 증시에서 전기차주 리비안이 급등한 영향으로 LG화학 등 2차 전지와 자동차주의 약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선 시장 전망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한 NC소프트가 10% 넘게 올랐고 HLB가 개발 중인 표적 항암제 관련 임상 3상 호재가 전해지며 25% 급등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40전 내린 1284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륙 곳곳에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밤까지 동쪽과 전남, 제주에서 5mm 정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에도 서울이 25.2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주말에는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에도 쌀쌀해지겠습니다.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서해안과 중부지방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안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는 차차 건조해질 텐데요. 서울 동쪽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1도, 대구 13도, 전주 10도로 오늘보다 낮아서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1도, 대구 24도, 광주 2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